안녕하십니까. 오픈소스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오픈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 이사장이자 숭실대학교 교수인 송상효입니다. 오픈소스 관련된 기조 강연을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인류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크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류의 다양한 발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류가 발전을 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생각을 문자로 남김으로써 이제 세상이 본격적으로 좀 발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전의 일들을 찾아보면 이런 문자를 봐야지만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뭐 상형 문자라든지 이런 문자들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만든 훈민정음이라는 아주 훌륭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들은 아무래도 이 권력층이나 상류층이나 이런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활용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성경이나 코란 같은, 불경 같은 이런 종교에 있는 말씀들을 이런 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로 시작이 된 게 아마 문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는 모두 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라는 생각을 남긴 문자가 너무 비싸고 힘들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조차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게 이제 활자와 인쇄술이었죠. 그래서 이 활자와 인쇄술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로 만들어진 많은 책, 문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발전을 했고요. 이제 추가로 이런 다양한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활발하게 공유되지는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와 오픈 액세스라는 그런 학술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체로부터 굉장히 많은 과학의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과학의 발전은 아마도 이런 다양한 연구를 통한 학술지와 논문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음으로써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 그러니까 점차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아무래도 이런 공유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오픈소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때에 대부분은 하드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하드웨어 자체도 설계도를 오픈을 하고 만들어진 다양한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존재하고요.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또 핵심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함께하고 여기에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가 또 오픈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캐드캠 도면이나 이런 것들도 오픈소스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오픈되어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어떻게 써서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얘기로 이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픈소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좀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두 번째 있는 리누스 토발즈가 아닙니다.
리누스 토발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눅스를 만들어서 공개한 사람이어서 오픈소스 그러면은 토발즈를 대부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쓰여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80년대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그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는 함께 만들고 함께 사용하자라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게 오픈소스의 시작이고요. 그 시작을 꽃피우게 된 게 리누스 토발즈라는 대학원생이 이제 리눅스 커널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오픈소스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픈소스인 리눅스 커널만이 오픈소스의 기반이 된 게 아니라요. 98년에 우리 예전에는 이 인터넷 브라우저의 세상은 초기에는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이 브라우저 세상을 지배를 했고 아마 지금은 그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가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이 넷스케이프 자체가 좀 영향력을 적게 되면서 이 넷스케이프의 브라우저를 소스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코드를 가지고 지금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일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오픈소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오픈소스 이니시에이티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오픈소스를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뭐 그 오픈소스로 인식될 수 있는 데비안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오픈소스가 발전이 되게 됐고요. 이런 오픈소스들은 그 여기 보시면 보시 어워드라는 형태로 매년 오픈소스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부터도 있었겠지만 2016년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그 수상이 되었냐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수상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오픈소스가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개발 툴들이 주로 많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벌써 빅데이터의 툴들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시큐리티 같은 부분에 오픈소스가 벌써 많이 만들어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요 시점에는 주로 뭐 리눅스나 아니면은 그 아파치의 그 HTTP 서버나 탐캣이나 이런 부분이 주로 쓰여졌지만 벌써 2016년에 글로벌로는 대부분의 영역을 그 오픈소스로 만들어져서 공개되고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이 되었죠. 이제 2022년도에서는 영역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영역에 오픈소스가 다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영역을 나누는 게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제는 혁신적인 부분에 새로운 오픈소스가 만들어져서 사용하는 것들을 위주로 이 보시 어워드에서 프로젝트들을 선정을 하고 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픈소스가 특정 영역이 아니고요. 모든 영역이라고 혁신을 이끄는 부분이 이제 오픈소스의 주요 역할이 된 것입니다. 오픈소스 그러면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성숙기에 있는 오픈소스도 있고요. 발전기에 있는 오픈소스도 있고 한참 만들어져서 이제 쓰여지는 태동기에 있는 오픈소스도 있습니다. 핵심기는 그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인 성숙기는 뭐 리눅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은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만들어 와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이제는 성숙기에 있는 오픈소스는 왜 쓰냐고 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는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술인 이제 발전기에 들어가 있는 오픈 소스들은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인공지능 이런 쪽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 발전기에 있는 그 오픈 소스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서 성숙기처럼 지속적으로 쓰여지는 프로젝트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 경쟁에 의해서 사라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오픈소스는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것만이 가치가 있고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지, 그냥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것만이 이런 성숙기에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기에서 열심히 발전을 해서 성숙기, 이제는 안정적으로 쓰여지는 단계까지 가는 부분이 지금 보면 플랫폼 소프트웨어 관련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제 오픈소스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죠. 뭐 5G나 지금 그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나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각종 그 부분에서는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만들어진 것들이 언제 안정화 발전기로 가고 지금 성숙기로 갈 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앞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것들은 봤고요. 최근에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에 기업들이 IT 인프라에서 그 혁신적인 오픈소스를 한 5가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IT 쪽 관련된 분들은 보면은 그래 이거 많이 쓰여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아닌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오픈스택이라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뭐 상용 소프트웨어 그 클라우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클라우드 기술의 표준은 오픈스택의 대부분 프로젝트들이 이게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자동화는 앤서블이라는 그런 또 프로젝트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크라이노라는 프로젝트가 또 리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상에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는 뭐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쿠버네티스 프로젝트가 뭐 리딩을 하고 있죠. 그 기반에는 또 역시나 지속적으로 아까 성숙기의 프로젝트인 리눅스 OS가 기반을 쫙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이 이제 와서 이 IT 인프라 혁신을 하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가 이제는 핵심 능력이 됐고요. 모든 기업들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발자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뭐 사람들을 가능하면 이제는 이런 프로젝트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이런 오픈소스를 잘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OSPO라고라는 마이크가 좀 찍찍거리긴 하네요. 그 OSPO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OSPO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픈소스 오피서, 그러니까 Chief of Open Source Officer라고 그래가지고 오픈소스에 관련된 임원과 조직이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전에 오픈소스 오피서들의 주요한 역할은 뭐를 했었냐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법률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굉장히 수비적인 역할을 했다면요.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서는 뭐냐면은 우리 내부에서 얼마나 오픈소스를 잘 가져다 쓰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술력을 올리고 또 오픈소스를 외부에 또 만들어서 배포하는 역할까지를 총괄하는 역할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방어적인 오픈소스의 접근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기업마다 오픈소스를 통해서 기업의 핵심적인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지금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전 세계의 OSPO라는 조직을 만든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유명한 기업은 그냥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OSPO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OSPO를 만들어서 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수출 기업이 주로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 그룹이 또 많이 보이죠.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하면서 현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오픈소스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DS, 그 다음에 LG, 삼성전자, 그 다음에 네이버 에어라인,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SK텔레콤 등이 지금 OSPO라는 조직을 가지고 오픈소스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보안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오픈소스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픈소스는 보안에 약해서 못 써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용 소프트웨어 보안보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이 훨씬 더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뚫립니다. 공격을 하는데 어차피 뚫리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거를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서 다시 그 원복할 수 있냐, 막을 수 있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오픈소스 진영에서 훨씬 더 보안에 대한 사고나 이런 걸 대응을 잘한다. 이런 측면에서 오픈소스가 사실은 그 보안에 취약한 게 아니라 잘 대응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안 영역에 굉장히 그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고요. 오픈소스를 쓰게 되면 오픈소스는 내가 만든 소스가 아니라 남이 만든 소스를 가져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 그 코드 안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내가 모든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만드는 상황에서 이런 보안 이슈가 그 취약점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만들어졌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빌 오브 매터리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명세서를 요청하도록 만드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행정부에서 미국 그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명령사가 되어서 지금 미국의 정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보험, S보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법령이 만들어지고 추진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 그러니까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벌써 이 협력사로부터 S보험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 제출할 때 이 소프트웨어 보험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이거랑 앞에 보안이랑 무슨 이슈냐 하면은 이제 보안 이슈가 로그포즈에 얼마 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 보안 이슈가 발생한 오픈소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컴포넌트에서 어떤 버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체계가 이 S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프트웨어 자체에 명세서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배포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공급망 관리뿐만이 아니라 오픈소스의 취약점 대응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일들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미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는 이제 조금 시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이게 대두됐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뭐 유행이 좀 지나간 것 같지만 어차피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다 오픈소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이 다 오픈소스로 제공된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젝트가 빨리 늘고 있죠. 인공지능은 오픈소스 없이는 거의 못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오픈소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텐서플로우, 뭐 GPT-3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알고리즘도 알고리즘 자체가 오픈소스 코드로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은 오픈소스가 아니면은 좀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클라우드도 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대세고요. 혁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 의존도 제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저는 요거는 조금 반대이기도 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 제거가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픈소스 써야 된다. 이게 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지금은 개발 문화가 내부의 조직뿐만이 아니라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업의 문화가 기본이 돼가고 있고 우수한 인재, 이제 인재는 오픈소스를 잘 쓰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인재지 단순히 코딩 잘하는 사람이 인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픈소스 인재를 어떻게 잘 키워서 소프트웨어의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기업들이 아마 글로벌 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협력이나 쉐어나 플랫폼 개방형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게 주요 그 미래의 상황이고요.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가장 많은 기여와 투자 그 다음에 협업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살짝 깃허브를 통해 가지고 뭐 관련된 프로젝트나 뭐를 쓰는 거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오픈소스 쪽에 기여와 그 다음에 리딩을 갑자기 잘하는 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레드햇, 그 다음에 아마존 이런 데서도 오픈소스가 없이는 더 이상 비즈니스 못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앞에서 OSPO를 얘기 드렸지만 아직 국내는 오픈소스 쪽의 문화나 이런 게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우리 신생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뭐 이런 데는 오픈소스 쪽에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 조직에서 오픈소스를 또 만들고 배포하는 일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 기존의 기업들 삼성, LG, 뭐 현대 이런 데서도 이제는 오픈소스를 잘 쓰고 잘 활용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민간뿐만이 아니라 정부도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함께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콘텐츠 디자인을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거버넌스, 우리가 오픈소스를 대응하는 거버넌스 체계 자체는 단순하게 그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그 라이센스에 대한 대응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고 결합되고 사용되고 이런 쪽에 대해서 통합된 오픈소스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단순하게 여러 제품이나 이런 걸 조립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산업에서 벗어나서 지식 기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이런 오픈소스를 어떻게 하면 잘 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술을 축적하고 그런 인력을 많이 만들어서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전체적인 거버넌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컨텐츠 그 다음에 디자인까지를 어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하면서 좀 그랬던 거는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조금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슈도 만들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이게 잘 됐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